네, 안녕하세요.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편의 성매매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보통 배우자가 이제 네. 성매매나 뭐 이런 네. 거 하다 걸리면 이혼은 거의 무조건이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성매매 행위가 이례적인 것에 그쳤다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사건은 남편의 성매매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점이 인정돼서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와, 진짜 약간 드라마에서나 일어난 법한 네네. 그런 얘기인데 네네.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들어보시죠. 먼저 들어보시죠. 사실관 한번 해주시죠. 네. 둘, 셋 하고 안 계시죠. 하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남편과 아내는 2000년부터 혼인을 했고 일남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회사를 퇴직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했는데 남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한 아내는 남편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금방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에 남편의 해외 출장도 잦아지게 됐습니다. 그쵸, 해외 출장이라면 네. 좀 그렇죠. 뭔가 쉽게 약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2010년경 중국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성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비뇨기과 의사는 배우자도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가거나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고 온 날이면 셔츠에 파운데이션이나 립스틱 자국 등의 남편의 외도 또는 성매매가 의심되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2019년경에는 남편이 필리핀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남편의 옷에서 밝은 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아내는 남편의 성매매를 의심하여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니 이혼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뻔뻔한데 이런 네. 사람들이 진짜 많나요? 보통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같이 뭐 살고 싶은 마음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기 싫어서 돈 저렇게 때문에, 하는 경우가 결국 돈 많습니다. 때문에 그냥 그렇죠. 네네. 그렇게 미룬다, 네네. 안 하겠다 막 이런 네. 식으로. 네네. 그래서 이 사건 남편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아내를 비난하면서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만을 계속했습니다. 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거는 그냥 네, 그 아내를 무시한다거나 그냥 같이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네. 겉으로는 네, 그냥 겉으로만. 하지 않고 네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네. 많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혼 청구가 네. 뭐 인용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은 네. 이혼 사유가 없으면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물적인 증거, 약간 심적인 증거는 있는데 네. 좀 물적인 증거가 없다. 근데 내가 약간 네네. 이혼하고 싶다. 약간 네. 이런 내용 아닌가요? 지금 약간. 그렇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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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편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대부가 나오는 뭐 유흥업소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아내와의 갈등을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그럼 말만 그냥 그렇게 한 거네. 네네네네. 내가 그냥 아내랑 그냥 맞습니다. 잘해보겠다라고 하고 그냥 겉으로는 그냥 유흥업소 가고 막 네, 어찌고 네. 저찌고 막. 네. 근데 아까 보통 성매매 입증이 좀 어렵다고 네.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성매매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 사건 경우에는 성매매 사실을 가사조사라는 절차에서 남편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사조사. 네. 가사조사가 정확히 어떤 거죠? 가사조사가 뭐냐면은 보통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좀 내밀한 그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호사가 이렇게 맡아서 아무리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을 설명해도 당사자가 말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당사자를 불러놓고 실제로 얘기를 들어봐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 없이 당사자만 가기 때문에 그 법률적인 의미 없이 그냥 어떤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불리할지 유리할지 모르고 그냥 막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 성매매 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사건입니다. 약간 좀 네. 투리가 걸린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답니다. 네. 네. 그 이혼 소송의 경우라면은 보통 생각보다 증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혼인 생활 중에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고 평소부터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혼하려고 네네. 막 준비하거나 막.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약간 내가 이혼을 위해서 네. 좀 약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한다. 네, 이혼을 하려고 한 네. 2, 3년 전부터 막 수집하고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뭐 SNS 하면은 SNS 들어가서 캡처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렇게 세세하게 네, 하나하나 다. 네,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 증거 없이 네.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있긴 있다. 네네네. 네, 없지는 않다. 네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면은 그 당사자들은 불리한 내용을 적당히 숨기고 왜곡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는 그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그 판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남편은 가사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그 사업을 위해선 접대가 필수적이고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성매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성매매를 이유로 아내와 이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진술을 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저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네. 나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소송 대리인들도,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 변호사인데 가사조사에 형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그 가사조사 보고서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사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사조사는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그거네요. 약간 말 한번 잘못했다가 네, 이제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렇죠. 네, 된다 인정이 된다는 네, 네. 보통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음, 형사 조사 받을 때도 변호사 없이 그냥 피의자가 가서 이렇게 진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변호사 조언을 받지 않고 네, 그냥 가서 네, 그냥 가서 자기 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뭐 가사 조사도 뭐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연의 최규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법알문 편집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